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윤창숙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지난주는 생각지도 못하게 저는 사실 굉장히 기쁘게 산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마음이 좀 불편한 주였어요. 그래서 뭐 좀 방황이라는 얘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조금 그냥 왔다리 갔다리 흔들리면서 좀 방황을 하는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방황하는 한 주 굉장히 괴로우셨겠네요. 마음적으로. 예, 마음이 괴로웠어요. 예, 예. 우리가 편안한 날을 맨날 강구하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편안하게, 그렇죠. 오늘도 기분 맞아요. 좋게. 그런데 불편한 마음을 안고 일주일을 보내셨으면 뭐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이 그건가요? 그렇죠. 마음의 지옥이죠. 사실은 편안하지 못한 거는. 네. 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네네. 예. 그다음에 고주 PD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동생이 군대에 갔는데 아이고. 축구를 하다가 다쳐가지고 어. 입원을 했어요, 병원에. 아이고. 그래서 양주에 병원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먼 여정을 옥천에서부터 양주까지 참 멀고 긴 여정을 다녀왔습니다. 동생이 잘 애쓰셨어요.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나요? 심각한 부상 제가 봤을 때는 뭐 입원은 했으니까 좀 쉬어야 하는 단계인 것 같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잘 걸어 다니고 멀쩡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도는 됐습니다. 그러네요. 어디 네. 부러지거나 이러면 진짜 군인으로서 전력 상실이 큰데.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오래 쉬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해요. 뭐 인대 이런 게 끊어지거나 네. 막 이렇게 됐나 봐요. 맞아요. 근데 그거 한 번 어느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요. 네. 나중에 회복 후에도 맞아요. 예, 그 부분이 또 문제가 생길 맞아요. 가능성이 많아요. 맞아요. 예. 저도 캄보디아 갔다가 다리를 부러뜨린 적이 있는데 부러졌어요? 부러졌어요. 아이고. 근데 그 당시에 캄보디아에 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그 다리를 하고 그냥 다른 사람도 있고 해서 또 내가 리드를 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돌아올 수도 없고 뭐 돌아올 수도 없는 상황이 비행기가 있어야 오죠. 그래서 그냥 그 다리를 끌고 그 일정을 계속 같이 했는데 정말 지금도요 문제가 있으면 부분이 부분이 아프지. 아프고 그 부분이 문제가 항상 그렇죠. 있어요. 예. 특히 이런 겨울 되면은 고기가 날씨 추우면은 맞아요. 아파요. 예, 진짜. 예. 조심해야 돼요. 안 다치는 게 제일 예, 중요한 것 그럼요.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니 국내에서도 다리가 부러지면은 심각한데 또 캄보디아까지 가셔가지고 다치시고 그 가운데 또 그 일정을 다 소화하셨다니 대단하시네요. 그 책임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내가 리더를 하는 책임을 맡지 않았으면 그냥 어떻게 뭐 다른 방법을 취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리더였기 때문에 가자마자 그랬거든요. 아이고 첫날. 첫날이죠. 그게 이제 어떻게 해서 그랬는가 하면 캄보디아의 그 앙코르와트라는 예, 곳을 예. 가려면은 긴 뭐 마치 바다 같아요. 그 강을 거슬러 가야 돼요. 그 당시에 그 배라는 게 지금 생각해도 참 이래서 종교를 갖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허름한 배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타고 이제 그걸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그 독일 여자가 그래요. 너희 일행이 몇 명이냐 그래서 우리가 몇 명이다 15명이었어요. 그랬더니 그럼 너 빨리 내려서 그 앙코르와트로 가는 버스를 빨리 잡아야지. 여기는 교통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차를 못 잡으면 여기서 묵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배가 이제 조금 있으면 도착한다 그러겠어. 배 먼저 내리려고 앞에 이제 갔는데 뱃머리에 그냥 타시고. 네, 갔는데 배가 도착할 즈음에 다른 배가 와서 내 발을 덮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좋은 배 같으면 그럴 리가 없는데 이거는 진짜 그냥 이런 판때기 같은 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서 있는 나를 다른 배가 와서 그냥 덮친 거예요. 난 그때 정말 세상이 노랗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발이 이제 이렇게 찢겼잖아요. 예.
그랬더니 캄보디아 남자들이 이제 나를 어깨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도 먼저 차를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의료진한테 자기네 말로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도령령이 막 이 벽에 막 벽에 막 우글우글 거리는데 맞아. 저도 갔는데 왜 그렇게 도마뱀이 많아? 쬐끄만. 그게 막 우글우글 거리고 그것만 해도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소위 말하는 의사라는 사람이 웃도리는 훌렁 벗어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저기 하더니 이 세대는 아실런지 모르겠어. 그 앞가진기라고 일본 말이에요. 알아. 그 뻘건냐. 빨간 약이 그거를 발라주는 거예요. 부러졌는데? 부러졌는지 안 좋은지도 몰라. 뭐가 있어야지. 일단 뭐 그냥 엑스레이가 있어야 찍어봐야 부러진지 알죠. 그래서 그걸 발라주는데 이제 가라 그러더라고. 됐다고. 그래서 이제 숙소를 정한 대로 이제 갔는데 그 병원에서 누가 쪽지를 하나 들고 왔어요. 다 구겨진 막 그 정말 때가 묻은 그런 종이에다가 150달러라고 적어 왔어 처음에. 그게 이게 뭐냐고 이제 말이 안 통해가지고 그랬더니 아까 이거 치료하는 값이래. 치료비. 그러니까 그 아까진깨라는 거 발라주고 150불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처방전이나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구겨진 종이에 150이라고 달러를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이거 이럴 수 없다. 이랬더니 또 순하게 그걸 들고 가더라고요. 대꾸도 안 하고. 그러더니 또 얼마 후에 와가지고는 대폭 낮춰서 30달러로 해가지고 온 거야. 세상에. 아이고.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 그러더니 또 가요. 갔어. 참 착하긴 착하더라고. 대꾸를 안 해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일행 중에 군대 갔다 온 남학생이 둘이 있었어요. 걔네들이 압박붕대를 가져온 거야. 그러면서 나보고 이거 혹시 모르니까 압박붕대를 감아놓읍시다. 그래서 그걸 감아놨는데요. 그 이튿날 일어나니까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요런 까만색, 하여튼 짙은 회색 있죠. 이 다친 달은 오른짝인데 이런 색이고 왼쪽은 그냥 내 다리 원색인데 크기가 완전히 하나는 막 정말 이래요. 드럼통만 해. 세상에. 그리고 내 이쪽이는 요만하고. 치료가 안 그래서- 됐으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부러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몰랐지. 그래서 그 다리를 쥐고 애들이 그냥 계속 따라다니면서 완달라 그러고 따라다니는데 그 어떤 애가 한 7살쯤 되는 애가 나무 지팽이를 하나 만들어 갖고 이걸 날 주더라고. 짚고 다니라고. 근데 세상에나. 애들은 착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짚고 이리저리 다니는데 도저히 나중에는 뭐 안 돼 가지고 내가 정말 뭐 걸을 수가 없어서 차에서 그냥 나는 기다리고 다른 사람은 이제 가이드 하나 사가지고 이제 딸려보내서 왔다리 갔다리 이제 여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다니고 자고 그냥 뭐 이제 베트남을 거쳐서 한국에 와서 병원에 갔더니 2대가 부러진 거야. 발가락 2개. 예, 발등에 발가락이 발등뼈가 2개. 두 번째 발가락, 세 번째 발가락이 부러진 거야. 아이고. 근데 이게 부러지자마자 기부스를 해야 되는데 이제 움직였잖아요. 네네. 이게 어긋난 거야. 그래서 지금 내 오른발을 보면은요. 발이 이상해요. 나 그래서 살짝 어긋나가지고 붙었구나. 그게 이게 살짝 어긋난 것도 아니고 많이 어긋난 많이 거예요. 어긋났다. 아유, 세상에. 그래서 이제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거를 띄는 게 엄청 어렵대요.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좀 젊어가지고 이게 또 많이 붙은 거야.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냥 그대로 놔둡시다. 네. 이렇게 해갖고 지금 나는 어디 가서 이 오른발 내놓기가 부끄러워요. 완전히 삐뚤어진 거야. 발이.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배를 저쪽에서 와가지고 부딪히게 다치게 한 그 배에서는 손해를 보상은 그런 안 개념이 해줘요? 그 사람들 없어. 없어? 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보험의 개념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국인족이 150, 30 하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또 많이 달랐을 때예요. 근데 또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은 30달러까지는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는 그런데 이제 안 와요. 안 와가지고 결국은 치료비 안 낸 거예요.
안 그 낸 안 걸. 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고 아무튼 뭐 병원 시설뿐만 아니라 도로나 뭐 이게 뭐 정말 길거리를 가면은 계속 애들이 막 떼거리로 따라와서 돈 맞아요, 달라고 맞아요, 그리고 다요. 그래가지고 참 그때는 너무 불쌍하고 너무 저기가 되고 그리고 이 길도 가다 보면요 차 사고 나기 딱 좋아요. 뭐 이렇게 차고 가면 이게 그냥 우르르 무너져. 포장도 안 됐고 하여튼 그런 상태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만 생각하면 정말 이게 누군가 신이 도왔든지 누군가 도와서 이게 이적이지. 그래서 내가 지금 가만 생각하면은요, 와 나도 참 겁없는 사람이었다. 어? 내 목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목숨까지 네.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 네. 너무 말이 길었습니다. 그 저기 고주 PD님의 그 동생 다친 얘기 예, 때문에 글쎄 선생님의 말이에요. 캄보디아 예, 거까지 아, 세월을 그렇네요. 거슬러 올라갔는데 예. 아무튼간에 우리가 네. 오늘 하루 무사히 건강히 맞아요, 보낼 수 맞아요. 있다는 거 그건 그거 진짜 감사한 거예요. 맞아요. 예. 지금은 또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예. 지금 캄보디아는 좀 달라졌겠죠. 많이 달라졌어요. 네. 호텔도 네. 많고. 네. 근데 도마뱀은 가끔 보이는 거는 여전하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을 어. 것 같아요. 거기가 습하고 따뜻하니까 네. 그런 애들이 좋아하는 환경인가 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거 아무 적어도 없어요. 갑자기 캄보디아로까지 가서 얘기가 저는 최근에 캄보디아 무서워졌어요. 무서워졌어요. 그거 특히 네. 젊은이들. 우리나라 젊은이들 거기 그렇게 또 많이 가 있고 또 그게 안 좋은 일로 또 그렇게 글쎄 많이 말이에요. 연루되어 예, 있어가지고 예, 예. 캄보디아가 옛날에는 선교하는데 제 머릿속에는 선교하러 사람들이 많이 가고 맞아요. 그다음에 또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좀 뭔가 좀 도움이 되는 예, 일을 예, 하고자 예, 뭐 예. 이렇게 하고 순박한 뭐 맞아요.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아마 최근 들어가지고 사람들의 인식이 무서운 곳 무서운 곳이에요. 한국 젊은이들이 거길 맞아요. 많이 가가지고 뭐 안 좋은 일과 연루돼가지고 그렇게 있는 곳 이런 거를 시 이렇게 맞아요. 머릿속에 박혀 있게 되어 있는데 맞아요. 그런 것들이 빨리 좀 어떻게 관계가 맞아요. 회복되고 좋은 쪽으로 글쎄 많이 말이에요. 인식이 개선돼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캄보디아 거기 그 또 여행 많이 다녔는데 그쪽을 다시 편안한 마음으로 다닐 수 있었으면 맞아요. 좋겠다 하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저는 오늘 그 전통 체험관 거기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까 하고 몇 가지 안내 사항을 적어왔습니다. 네. 네. 제가 올해 되짚어 보니까 한 10번 정도 거기 전통 체험관을 방문했었는데요. 한 번은 아는 지인들과 거기 세미나식으로 회의하느라고 1박 2일을 한번 숙박을 해봤고요. 그랬군요. 그다음에 한 뭐 야생화라든가 뭐 도자기, 사진, 그림 뭐 그다음에 뭐 문학 발표 이런 것 때문에 전시 및 관람 이런 쪽으로 해서 한 6번쯤 갔고요. 그다음에 3번은 체험 프로그램을 뭐 가서 해봐라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가서 체험을 했어요. 근데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친목을 도모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통 문화 그다음에 음식 쪽이죠. 거기는 그런 걸 좀 많이 해보기도 하고 또 기와에다가 미나 같은 거 그려보는 거 그런 것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처음 와보는 분은 어머 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 그냥 지나가면 어떤 그 멋진 기와 건물이다. 저 안엔 뭐 할까? 이렇게 지나가기만 했지 안에 들어보진 않았다. 근데 밖에서 보던 거 말고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가끔씩 지나가 보면 옥천이라고 하는 곳이 대전하고는 또 이렇게 좀 다른 그런 시골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구나. 그다음에 이렇게 멋진 전시관도 늘 열려져 있다는 거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건물이 있는데 또 이런 센터가 기관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함께 즐기고 체험하고 묵었다가는 그러한 것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좀 참 좋은 길었죠? 것 같아요. 네. 예.
이 전통 체험관은 위치가 옥천군 옥천읍 향수길 100번지에 위치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읍. 그다음에 유경수 생가나 아니면은 정지용 시인의 생가 그 부근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찾기는 쉽고 2020년도에 개관을 했고 옥천 지역의 오랜 역사와 자연 그리고 전통 문화를 알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공간을 세부적으로 보면 커뮤니티 센터인 옥주간에 관광 안내소하고 한복도 대여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예술인 작업장, 사무실 등이 있고 두 번째 옥천관에는 이 옥천관이 전통 체험관으로서 여기에는 다도실도 있고 음식 체험실도 있고 세미나실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세 번째 공간은 관성관이라고 하는 전시관인데요. 여기서는 상설 전시 및 기획 전시실 등이 있고 그 옆에는 또 배고프면 식당이나 또 옥천의 역사와 물류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고시산관이 있는데 한옥 숙박동이에요. 여기가 전통 한옥 스타일의 숙박시설로서 4인실과 8인실이 있는데 4인실이 10개, 8인실이 3개, 총 13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면으로 보면은 체험관에는 다도, 민요, 전통공예, 전통 음식 만들기 등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전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있고요. 체험 후에는 휴식이나 식사를 하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 주변에 찻집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특히 체험 프로그램과 공예 음식 체험이 입소문을 많이 타면서 여기서 이제 머무르며 즐기는 체류형 관광지로 이제 자리가 잡아가고 있어요. 숙박도 평일 주말 구분 없이 예약하기 힘들 만큼 인기가 높아요. 저도 한 번 머물렀지 다음에 이렇게 예약하려고 하니까 예약이 꽉 차가지고 예약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전통 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가족 단위 또는 어린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행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든가 전통 한옥에서 하루 묵고 싶으신 분, 또 여행 중에 카페, 식사, 그다음에 체험하고 숙박을 동시에 다 이렇게 한 번에 해결하고 싶은 분, 그다음에 이런 분들은 전통 체험관을 찾아서 두루두루 체험해 보시고 쉬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이것은 전통 체험관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참 좋은 적이네요. 저는 그런 거 몰랐어요. 모르셨죠? 예. 아니 당연히 옥천에 살면은 이러한 것들을 아시고 누리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시는 분들은 참 활용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거기를 좀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친구들 중에도 안 가봤다는 친구도 있어요. 그냥 내가 거기 가서 뭐 할 게 뭐 있나 뭐 저도 없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근데 그 주변에 또 맛집도 많잖아요. 네. 그다음에 늘어나는 찻집. 커피집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요새 최근 들어서는 그 향수 그 정지용 그 교동에 저수지 네, 있잖아요. 네. 거기에 다리가 하나 이렇게 생겨 있는데 그게 오픈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가본 사람이 막 사진 올리기도 하는데 저도 한번 연꽃 가볼까 그래요. 피는데요? 연꽃 피는데 말고 그 교동 저수지라고 이렇게 큰 데 있잖아요. 그 어디라 몇 번 뭐 저기 음식점 많은 도로변 그 몇 번 도로 37번 국도변 가는 길 저쪽 보은 가는 길 쪽 방향에 거기에 그 호수가 하나 있잖아요. 작은. 근데 거기에 다리가 이렇게 이어지는 이쪽에서부터 저쪽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하나 생겼는데 거기 보면 무리를 걷는 다리 뭐 그런 느낌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예, 한번 가보시고 예, 차도 한 잔 마시고 우리가 한번 가보는 것도 부자들끼리 예, 날짜 잡아서 셋이 가보는 것도 너무 괜찮은 것 재밌을 같아요. 맞아요. 네네. 예.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예. 읍에 지금 옥천읍에 비해서 네. 구읍이 건물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이제 반사되는 빛도
적잖아요. 네. 그래서 별도 진짜 잘 보이더라고요. 밤에. 밤에 아, 그래서 밤에 너무 가봤군요. 좋아요. 네. 어. 저도 하루 묵어가지고 밤에도 이렇게 바람 좀 쐴 겸 왔다 갔다 했는데 별도 잘 보이고 참 좋았습니다. 맞아요, 그렇군요. 맞아, 거기. 연꽃 필 때도 제 친구들도 왔다가 그 연꽃 피는 데를 막 이렇게 걷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연꽃 피는 데를 걸으면서 사진도 찍으면서 예. 그리고 그렇군요. 아마 지용제 때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야간에 이렇게 막 청소처럼 같은 것도 했고 불도 켜놓고 이래서 야간에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먹거리도 또 많고. 그게 참 예. 이제 옥천에 잘 이렇게 이어져 나가야 될 좋은 곳이군요. 아, 예, 예. 예.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그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충청북도의 전반적으로는 그 청주가 중심이라고 그래요. 청주가 충북의 중심. 그런데 지리적으로도 그럴 소외되고 인구 감소 지역으로서 옥천이 거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인구 감소 지역이죠. 예. 그리고 옥천, 보은, 영동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고만고만하고 크기도 그래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 옥천은 전시관이 이만한 전시관이 있는 데가 없대요. 세 군 중에서 옥천군이 좀 유일하게 전시관이 있어서 옥천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문화 활동을 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다 그래요. 예, 거기 계신 분들은 뭐 하려고 그래도 전시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데 이 옥천에는 전시관이 있어서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뭐 개인전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동호인들끼리의 뭐 작품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두루두루 쓰이는 것이라서 굉장히 옥천의 그 대표적인 그 네. 문화관으로 괜찮다고 그래요. 그러네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잘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런 게 필요하겠네요. 그죠? 체류도 하고 프로그램도 즐기고 전시도 보고 맞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 그 가까운 곳에 그렇게 밀집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몰랐던 거를 아, 예, 예. 알게 됐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윤창숙 선생님께서는 네. 또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 네. 건가요? 또 탑입니다. 네. 내가 아마 이러다가 예. 탑만 얘기하다가 미움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에요. 네, 오늘은요. 지난번에 저 철원에 그 탑 중에 하나가 기단은 팔각이고 탑시는 사각인 그런 탑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안상이 새겨져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상은 글자 그대로 하면 네, 이제 눈이에요. 근데 오늘 거기에 대한 거를 네, 실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네. 제가 이걸로 보내드렸거든요. 네. 아, 네네네. 보드나스 탑과 왓소라삭 코끼리 탑. 외국 발음이 돼서 제가 발음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지난번 도피안사의 탑에서 안상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다. 안상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여 이 안자가 그 눈 안자예요. 네. 그리고 상이 코끼리 상이에요. 그러니까 코끼리 눈이다. 코끼리 이런 눈. 네, 글자 그대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끼리의 눈 또는 실제 자비의 눈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눈이 새겨진 탑과 코끼리가 조각된 탑을 소개하려고 한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보드나스 탑이라는 탑인데 우선 사람의 눈을 새겨 넣은 탑으로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도심 부근에 있는 보드나스 탑을 보려 한다. 이 탑이 세워진 것은 전승에 의하면 한 로파에 의해 세워졌다고 한다. 그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고 대략 14세기경이라고 한다. 14세기경이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려 말기가 됩니다. 커다란 사각형 기단 위에 큰 반원형의 흰색의 돔 형태가 몸체이다. 그 위에 네모진 노반으로 볼 수 있는 곳에 사람의 눈이 크게 그려져 있다. 사람들은 이 눈을 지혜의 눈이라고 본다. 즉 부처의 눈이라고 한다. 그 위에 네모난 사다리꼴에 13층이 올려져 있다. 이를 인간이 열반의
도달하기 위해서 이제 거쳐야 하는 13가지 단계를 나타낸다고 본다. 즉 불교에서는 13이라는 숫자는 우주와 시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본다. 즉 평면적 상징의 8방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사방이라고 그러죠. 네. 사방 8방. 거기에 하늘 또 거기에 땅을 더해 10방. 과거와 현재 미래의 3세를 합쳐서 13. 이거를 시방세계라 한다. 근데 한자를 썼는데 시방세계라고 해놓고 한자는 십자잖아요. 네. 이 열십자를 불교에서는 시로 읽는데요. 그 제가 제일 옛날에 공부할 때 이걸 몰라가지고 십방세계라고 그랬다가 네, 야단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이거를 십방이라고 읽지 않고 시방이라고 읽어야 된대요. 근데 야단 맞은 부분은 오래 기억되더라고요. 네. 그 시방세계 그러니까 13개의 하늘 세계를 말한다고 한다. 이는 대방광불화엄경 변상도 말이 긴데 책이에요. 여기 제39 십지품이라는 곳에 있다고 말하는데 요거를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요새는 인터넷이 잘 돼가지고 요거를 찾으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제가 다 일일이 못 찾았습니다. 어쨌든 이 책에 그 13에 대한 그런 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해사지 13층도 이런 의미로 만든 것일까? 일반적으로 이 탑의 기단은 땅, 흰색의 돔 모양은 물, 그리고 부처의 눈이 있는 곳은 불, 산계는 바람, 첨탑은 공기, 즉 하늘로 보고 있다. 이 탑은 세계에서 가장 큰 탑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 노반이라고 볼 수 있는 곳에 이제 사람의 눈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눈으로 아마 이 온천지의 세계를 다 이렇게 보면서 그 잘못과 잘한 거에 대한 거를 심판하는 게 하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왓 소라삭 탑. 이게 왓이라는 거는 태국 말로 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라삭이라는 절의 탑입니다. 다음은 코끼리와 관련지어 볼 수 있는 것으로 태국의 옛 수도였던 수코타이, 우리로 말하면 공주, 부여, 경주 이런 도시입니다. 여기에 왓 소라삭 탑을 살펴본다. 수코타이는 오랫동안 이웃 나라인 앙코르의 지배를 받았다. 지금은 캄보디아가 이렇게 막 정말 나락으로 떨어진 그 가엾은 나라가 됐지만은 과거에는 이 크메르를 앙코르 제국이라고 해서 그 이웃들을 다 지배하고 이랬던 대단한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웃 나라인 앙코르의 지배를 태국이 받았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마치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한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코타이 왕조라는 왕조를 세운 사람은 포큰스리 인드라디야. 이것도 발음을 제가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렵네요. 네, 어렵죠. 13세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려에 해당하는 때에 이 사람이 그 수코타이라는 왕조를 세웠습니다. 마치 고려 왕조를 세우는 것과 같은 그런 겁니다. 그의 둘째 아들인 포쿤 람캉행은 불교를 통치 이념으로 강력한 국가로 앙코르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이 수코타이라는 데를 가니까요. 람캉행 모르면 이건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오로지 람캉행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유적이고 뭐고 하여튼 그들의 말에 그냥 저는 처음에 이 람캉행이 뭔가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어쨌든 이 왕이 우리나라에서 세종대왕만큼 유명한 것 같습니다. 이때 세워진 것이 이곳의 유적 대부분이다. 지금 절은 없어지고 탑만 남겨진 왓 소라삭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본다. 이 탑의 기단에는 24마리의 코끼리가 배치되어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코끼리가 부처님을 모신 아주 중요한 동물로 여기고 탑의 기단에 조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보면은요, 그 기단 부분에 해당하는데 이 코끼리가 실제 코끼리의 크기만 해요. 근데 여기만 이런 게 아니라 하여튼 태국과 그 크메르의 이렇게 유적지를 가보면은
코끼리가 조각된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앙코르와트에 가서 보면은 코끼리 테라스라는 이름이 붙은 곳도 있어요. 얼마나 코끼리가 많은지.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은 코끼리에 대한 이런 아주 신성한 동물로 여기고 있는데, 제가 오늘 노래를 선택할 때 마치 우리나라 꼬마들이 코끼리 코는 뭐 길고 뭐 이런 노래가 있듯이 태국의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에 이 코끼리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들어보니까요, 창창창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창이라는 말이 코끼리예요. 그래서 제가 태국을 여행했을 때 이름을 물어보길래 내가 이제 이름을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눈을 이만큼 뜨면서 너는 아주 신성한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코끼리라는 뜻이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여튼 창이 들어가서 창이 코끼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끼리를 굉장히 지금도 신성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안상이라는 그런 형상화로 탑의 기단에 이렇게 조각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사람의 눈, 코끼리 이런 거를 조각한 것으로 신성함을 표시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보드나스 탑과 소라삭 코끼리 탑. 우리가 코끼리 하면 우리나라도 코끼리에 대한 노래가 나온 거 보면 코가 손이래 뭐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친숙한 동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코끼리 하면 좀 순하고 등치는 크지만 뭐 힘세고 그런 동물에 대해서 크메르 그러니까 지금은 태국 그 사람들도 아마 비슷한 느낌으로 코끼리에 대해서 친근감과 그다음에 우상시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탑을 만들고 이랬나 봐요. 선생님 덕분에 또 코끼리 탑에 대해서 잘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옥천 출신 동요 작곡가 정순철 선생님 노래 중에도 코끼리 아저씨라는 코끼리 아저씨 코가 손이래 과자를 그 주면 노래는 아닌데 아니고 동요를 만드셨던 그 당시에도 또 코끼리가 되게 친근한 우리나라의 문화에 있어서도 친근한 동물로 여겨졌구나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맞다. 노래비가 또 여기에도 있더라고요. 문화예술회관 거기에 선생님의 짝짝꿍. 짝짝꿍 맞아요. 여기 출신이 지은 거죠. 네, 맞습니다. 엄마 앞에서 짝짝꿍 하는 거 굉장히 많이 따라서 부르고 또 그걸 많이 했는데 여기 선생님의 시비가 있더라고요. 코끼리 아저씨가 아니라 코끼리 코였네요. 그래서 아까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어린이 동요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기도 한데. 그죠? 사실 정순철 선생님 노래가 막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진 않았거든요. 짝짝꿍이나 뭐 다른 동료들에 비해서는 한 60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서 오늘 한번 선생님 덕분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눈이 아니라 코네요. 탑에 대해서 그냥 스쳐 절에 가면 그냥 탑이 하나 뭐 의례적으로 집에 대문이 있듯이 그렇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각 탑마다 색이 만들어진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그 탑마다 그 주춧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스쳐가는 걸 볼 수 있게 안내해 주시는 안내자의 역할을 선생님이 해 주시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이 또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 그럼요. 누가 이렇게 탑에 대해서 전문성 있게 전문적으로 하는 아마 그 프로그램은 못 본 것 같아요. 사실 따로 만들어도 될 정도의 내용이라서 감사하죠. 맞아요. 선생님 그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아마 대한민국 최초로 이렇게 탑에 대해서 제가 듣는 것만 해도 몇 개월에 걸쳐 수개월에 걸쳐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방송은 없는 것 같아요.
또 탑 묘사를 되게 세세하게 예. 해주셔가지고 청취자분들도 듣다가 코끼리 눈이 있다고 해서 궁금해서 검색해 보실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네. 들었는데 벌써 두 사람의 팬이 여기서 네. 얘기하고 고맙습니다. 있잖아요, 어쨌든 선생님. 간에. 그러니까 그 더해주세요. 탑에 대해서 이래서 내가 미움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안 하시고 혹시 미움받을 권리? 누구의 책 제목 같은데. 두 분은 치매는 안 걸리겠습니다. 배움에 치매요. 대한 거를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치매는 안 온대요. 아니, 재밌게 해주시니까. 맞아요. 사실 이건 네.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치매 예방 차원에서 열심히 하시는 건 아닌가? 아, 그것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렇게 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 사람과 이렇게 공유해 주시고 또 다양한 또 이야기 소재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도 이거 굉장히 저희에겐 감사한 일이거든요. 네. 근데 또 선생님이 또 그렇게 또 젊으셨을 때 하셨던 공부를 다시 이렇게 끄집어 내셔서 또 해주시면 네. 선생님한테도 좋고 저희에게도 좋고 이거 일거양득이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방송을 이제 마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저요? 그냥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복지관의 프로그램도 있고 하지만 제가 이곳에 오는 게 제일 그래도 보람 있는 프로그램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저도 그랬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얘기 자랑 같은 자랑을 하지만 제가 이제 올해 이 프로그램이 제가 참여한 지 만 3년 9개월 됐어요. 3년 9개월. 4년이라고 하셔도 되겠네요. 네, 3년 9개월 됐는데 그래도 건강이 허락해서 한 번도 지각은 한 번 했어요. 작년 일하느라고. 네. 그래도 이제 대표님이 그걸 많이 봐주셔가지고 시간을 늦춰주시고 막 이렇게 이제 예. 해서 이제 저기 했는데 한 번도 결석은 안 했어요. 와우. 예. 대단하시다.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고마운 프로그램이에요. 예.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청곡 다 하셨죠? 네, 우리는? 신청곡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네, 한번. 코끼리코라. 예, 예, 예. 네. 네. 선생님은 신청곡. 30살쯤에 네. 김강석님의 30살쯤에 코피디님은 음악 안 해요? 저는 아까 윤창수 선생님이 처음에 들으시려고 했었던 게 뷰티풀 브라운 아이. 아 옛날 노래요? 예, 옛날 예, 얘기. 예. 또 코끼리 눈이 예. 갈색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다 오늘 맞네. 듣고 싶어서 저는 이 곡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네, 안녕히 네,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끼리코는 낚싯대 비스케트 낚는다. 나뭇잎 하나 떨어져 한꺼번에 낚였다. 콧바람 불고 두두루 과자 하나 말린다. 용바람 불고 맛있네 코끼리코 두루루.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품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엔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Willie, I love you, my darling. I've loved you with all my heart. Tomorrow we might have been married, but rambling has kept us apart. Beautiful, beautiful brown eyes. Beautiful, beautiful brown eyes. Beautiful, beautiful brown eyes. I'll never love blue eyes again. Willie, I love you forever. I've loved you from the start. Tomorrow I would have been happy, but rambling has drawn us apart.